자기 애인의 애착 유형이 궁금한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뭐라도 하나 찾아야 되니까 막 MBTI 찾고 막 별자리 찾고 막 엄청 찾으셨었죠? 네. 이해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쵸, 그쵸.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애착 유형이 추정이 되는 그런 어린 시절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조금 얘기해 볼게요. 기질적인 것은 우리가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단편적이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배경은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크게 보통 우리가 안정형하고 불안정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형 애착들은 사실 어떻게 컸을 거라고 추정이 되냐면 굉장히 가까이에서 섬세하게 돌봐줬을 거다. 앙 하면은 바로 그냥 먹을 거를 채워주고 젖을 물려주고 앙 하면은 바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렵죠. 완전한 안정형이란 환경은 사실 되게 어려운데 아마 제가 봤던 안정형의 사람들은 기질적인 면에서 좀 느긋하고 또 그 엄마가 느긋한 성격이고 이런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덤덤하고 뭐 굳이 오늘 밀당 안 해도 내일 또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참 사람은 좋은데 다시 꼭 봐야 될 것 같지는 않은 굳이 내가 오늘 사귀어야 될 절실한 마음은 안 드는 그러니까 뭔가 나로 하여금 조급함이 들지도 않고 꼭 갖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게 하는 느낌이에요. 참 사람은 좋은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참 사람은 좀 근데 왜 계속 지켜보다가 생겨나는 매력이 있잖아요. 또 슴슴한데 또 이런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좀 늘 그 자리에 있는 또 그런 진지함? 하여튼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볼 때까지 시간을 좀 들여야 돼. 이 사람을 좀 자주 봐야, 자주는 좀 어렵고 지속해서 좀 봐야 돼. 그런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은 소개팅이나 이런 건 힘들겠어요. 이런 분들 내가 봤는데 소개팅에서 다음에 언제 만날까요? 근데 아마 몇 년은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왔거든요. 물론 그때 되게 소개팅을 제가 거의 안 해봤던 시절이라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회피형이셨네요, 그 상황은.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나 할까? 그냥 참 사람은 좋은데 내가 미숙해서 그랬지, 내가. 아무튼 그렇고요. 불안정한 유형 중에서 회피형과 불안형과 우리가 혼란형이라고 있잖아요. 불안정하다는 개념을 먼저 조금 가져보세요. 아까 안정형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회피형은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사랑을 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빵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근데 빵집을 지나가면 너무 빵 냄새가 좋은데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냄새는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다가가고 싶지만 먹은 적이 없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불안형들은 빵을 먹긴 먹었는데 먹었다 뺏겼다 했던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았던 사랑을 받았던 느낌이에요. 그러면 피디님 보시기에 회피형이 더 난리를 칠까요? 아니면 불안형이 더 난리를 칠까요? 불안형이 더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안 주는 것 같을 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회피형들은 되게 극단적으로 방임형으로 컸거나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컸을 경우에 이 부모라는 환경이 따뜻한 안전한 공간으로 해석되지 않고 되게 거리감이 있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내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된다.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게 되죠. 그래서 뭐 연애하도 항상 좋을 때 헤어지면 어떡하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미 혼자 있는 자기 상황을 더 먼저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사랑을 느꼈는데 이 사람 떠나면 어떡하지? 자꾸 그게 이 사람의 기본값이니까 그거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들이 늘 시작이 되려면 상대가 자기한테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느낌으로 와야 시작이 돼.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다가온 느낌이 시작돼서 회피형이 늘 발을 딱 더 이상 안 나가는 지점이 항상 부담감. 선생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굉장히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극단적인 경우는 스킨십을 한 날로부터 헤어져요. 그 전까지는 좋아하는데 스킨십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더 친밀해지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음이 확 물러나요.
이 사람들은 누구랑 친밀해지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회피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보자마자 말투고 친한 척하는 거 딱질색이야. 언제 봤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되게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이 사람들 생존 전략이었으니까. 회피하겠다는 사람 잠깐 알았던 분이 있는데 내가 그 매일 하루에 한 번 연락하면 안 되냐.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신다. 그거 바라지 마셔라. 가끔 문자하는 정도가 좋다.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나려면 내가 지금 힘들지 않고 만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이 더 다가와 주겠지, 마음을 열겠지, 막 피말라서 막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럼 좀 위험해요. 근데 나도 이 사람하고 비슷한 거리감으로 만날 수 있어서 되게 힘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회피형들이 결혼을 하거나 정말 안정된 연애를 한다라고 보면 자기처럼 회피적인 사람이거나 자기보다 좀 더 거리감이 있는 사람하고 편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론에 의하면 회피형들이 가장 외로울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우니까 그 빵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빵을 되게 경외시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빵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두렵구나를 알고 조금 용기 내셔야 돼요. 그 민감함을 좀 내려야 돼. 안 그러면은 회피적인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가면은 사람을 조종하는, 나 이래 라고 조종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나르시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피형은 좀 요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불안형들은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거나 뭐 엄마가 아프거나 해서 이게 뭔가 지속적이지 않고 주다 못 받다 한 느낌으로 큰 거야. 또는 되게 통제당한 경우도 불안형으로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엄마가 너무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무섭고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엄마가 녹즙을 주고 운동을 시켜. 그리고 뭐 학교가 끝나면 항상 엄마가 데리러 오고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돌봤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안정이 안 될까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 엄마가 헌신해서 늘 나한테 희생해서 돌봐주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자율성이 확보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버거웠겠지 걔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큰 거지.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이 늘 긴장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아닐까? 이제 여기에 꽂혀 있는 거야, 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불안형을 만나고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야, 좀 시간이 지나고 대화하자. 너 일단 빨리 상대를 해야 돼. 야, 너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내가 이해는 다 못하지만 너의 기분이 지금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기분이 속상한 게 나도 너무 속상해. 일단 빨리 감정을 내려줘야 돼. 일단 달래줘야 돼.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사랑을 확인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너 나 좋아해? 진짜 좋아해? 안 헤어질 거야? 100번 물어도 괜찮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안형들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확인하고 싶은지 애정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안형들이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의심이 많아지고 진짠가 아닌가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방치하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점점점 화가 솟구쳐서 극단적인 행동을 막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빨리 대화에 시도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 사람들 불안하지 않게 만약에 이 사람이 걱정하면 동선을 알려주고 자꾸 설명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정되게 해주면 굉장히 깊은 사랑을 느낄 거예요. 또 하나의 불안정한 유형인 그 혼돈형 있잖아요. 공포 회피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학대받은 상황. 그러니까 꼭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애정과 어떤 보살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전부가 다 들어갈 텐데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되게 수치스러웠다. 너무 부모가 일만 하느라 아이를 방치한 경우, 고립된 마음으로 컸거나
부모님의 극심한 부부싸움을 받거나 이런 게 다 학대적인 환경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크면 우리가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가면 되게 힘든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이 누구를 되게 막 좋아해서 다가왔지만 갑자기 마음을 확 화를 내면서 뒤로 물러나는 좀 패턴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왜 저러지?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연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본 적 있어요? 네. 어떤 관계에서 봤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가까워질 듯 하다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다가 맞아. 갑자기 막 다가오다가 갑자기 연락 잘 안 되고 카톡 안 읽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친밀함이 이분들한테는 위협감이에요. 공포심이에요. 되게 안타깝죠.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두렵다는 게 어떤 건지. 만약에 애인이 이런 유형이라면 내가 애인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역량이 있는지부터 먼저 스스로 봐야 될 것 같아.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가왔다가 물러날 때 나를 비난하면서 막 밀쳐내거든요. 그럴 때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아, 얘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보듬을 수 있는지 자신을 먼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관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무딘 분들 있죠. 둔한 분들. 그런 분들하고 잘 지내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즉각 바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좀 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이라면 스스로 잘 자기를 보살피고 회복하는 데 신경 써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애인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제2의 부모가 돼서 이 사람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정말 결심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조금 감이 오실까요? 애인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애인을 만나고 싶고 만나고 있는 게 지금 나잖아요. 나는 왜 이런 사람한테 꽂혀 있을까? 또 그건 내가 이해해야겠지. 타인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타인을 받아들이는 게 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타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자꾸 결국 타인을 본다는 걸 나로 보는 관점으로 돌려야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